마지막으로 저만의 시험 공부 전략인 28일간의 마라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략은 마라톤 전략인데요. 마라톤은 초반에 빨리 달리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인 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시험 공부 또한 마라톤처럼 매일 꾸준히 하면서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저만의 전략이기 때문에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참고로 28일은 저만의 속도이기 때문에 각자 페이스에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시험 공부 전략에 앞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부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 계획서 다운받기, 두 번째, 계획표 세우기, 세 번째, 복습 틈틈이 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 복습하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수업이 끝나고 저는 쉬는 시간에 잠시 보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10분이나 20분 이내로 짧게 하는 편이고 배웠던 내용을 한번 훑어보거나 교재가 있다면 정독을 하는 식으로 복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계획서 다운받기인데요. 일단 이 수업계획서를 다운받는 법은 탭에 들어가시면 학생정보 시스템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 정보에 들어가서 수업계획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과목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교과 교육 목표와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과 교육 목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 방향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목표는 곧 시험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실제로 이 교육 목표로 다뤘던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과목은 중간, 기말, 출석, 발표가 모두 20%로 동일한데요. 따라서 시험에만 올인하거나 또는 과제에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 비율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획표를 세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할 때 계획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간 계획표와 일간 계획표 둘 다 작성을 하는데요. 월간에는 시험 공부랑 과제 계획만 적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만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대부분 탭으로만 하기 때문에 자주 눈에 띌 수 있도록 월간 계획표도 탭으로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탭이나 패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이어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일 계획표는 당일에 할 공부나 과제, 그리고 개인적인 일정을 적기 때문에 수시로 추가하고 볼 수 있도록 폰으로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월간 계획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번 달에 어떤 다짐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지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는 이유는 동기부여를 위해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보다는 다짐을 적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점 3.5 이상 받기 이런 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압박감을 스스로 받는 편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짐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작성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1학기 기말 공부를 할 때 공부하기 싫은 순간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다짐처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몇 주 차인지 시험 며칠이 남았는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헷갈리지 않고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일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2시간 연강 수업 때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미리 시험을 일정을 적어놔야 거기에 맞게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주 전에 적어놓고 2주치 공부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 일정이 변동될 경우에는 시험 일정과 함께 공부 계획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과목별 투자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요도가 높고 시험 범위가 많고 스스로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과목에 더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따라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진 것을 보시면 심리검사라는 과목을 7번 배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고 중요한 전공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2학점짜리 교양이나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정도 배치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D-Day 28일, 시험 4주 전에는 일주일간 정리본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보통 교재나 PPT로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시험 기간에 이걸 전부 다 보기에는 양이 많아 부담되고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본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PPT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PPT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 워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필기를 해봤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중요한 내용만 필기를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탭으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워드로 정리를 하였고 이렇게 작성할 때는 구조화를 통해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실제로 청소년 문화론을 정리한 정리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단을 2개 나누고 목차별 번호를 달아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스터디 모임이나 동기들과 함께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1학기 때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는 동기들과 한 과목씩 맡아서 각자 정리한 후 매주 공유를 해봤더니 시간도 절약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틈틈이 정리하고 이후 진도 나가는 건 그때마다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D-Day 21일, 시험이 3주가 남았을 때는 2주간 3회독을 합니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하진 않고 중요한 전공 과목이나 범위가 많은 거 위주로 합니다. 이때는 완벽히 외워야지란 생각보다는 가볍게 읽고 이해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1회독을 할 때는 가볍게 정리본을 그냥 훑고 두 번째, 2회독을 할 때는 수업 시간에 PPT와 교재에 표시한 내용을 이제 정리본에 형광펜을 칠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회독을 할 때는 정리본만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PPT와 교재를 꼼꼼히 보면서 놓친 부분이나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이제 정리본에 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7일 남았을 때는 보통 시험 범위까지 다 진도가 나간 상태일 것인데요. 따라서 정리본을 최종 정리하고 이해독을 더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는 중요한 거 위주로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거는 교재, 유튜브, 네이버 등을 다 검색을 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정리본에 표시하고 필기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모르는 개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필기를 하였고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거나 내가 보기에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겠다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각 목차별 제목과 강조해야 할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시험 공부는 하루 전날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공부할 때 완벽히 이해했다고 해도 시험 칠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말짱 도무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암기에 효과적인 하브루타 공부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법은 평소 암기가 너무 안 돼서 유튜브에 암기 잘하는 법을 찾아보다가 의대 합격한 분께서 이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걸 보고 따라해봤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부법입니다. 일단 이 하브루타란 친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2명씩 짝을 지어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공부한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자세한 방법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확실히 이해했는지 또는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암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4 용지를 준비해서 그걸 8등분이나 16등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이가 아까우니 이면지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필요한 만큼 최대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배웠던 키워드나
개념, 예상 문제 등을 직접 적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제가 심리검사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개념의 정의를 묻는 문제나 빈칸 문제 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루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 공부법을 무작정 따라 하시기보단 본인에게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저는 최대 3주 전부터 공부를 했고 마지노선으론 2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4학년이 되고 나선 과목 수가 줄어들어 4학년 1학기 땐 1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학기 스케줄표인데 기말고사 땐 범위가 많아 3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험 치는 과목 수에 맞춰서 시작점을 스스로 조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는 시도를 하면 부담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이 되면 어차피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 치기 전날까지 시험 범위 내용과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땐 볼펜, 형광펜보단 샤프로 줄을 그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해 위주로 흘러가듯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단원을 공부했다면 이렇게 중단원 옆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주면 배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이라는 중단원을 공부했다면 식사 섭취 조사 방법엔 개인 단위의 조사, 국가나 가정 단위 조사가 있고 개인 단위 조사에는 24시간 회상법, 식사기록법, 식사료 조사법,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 있는 등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는지 적어두면 기억하는 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어떤지 이해가 됐다면 저는 단거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단거나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노트의 2분의 1도 안 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거나 노트를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나 노트를 만들고 나면 그 이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인출입니다. 단거나 노트를 만들고 나면 마치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들고 나서 계속 읽어보고 이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은 말로 뱉어내면서 암기를 했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선 단거나 노트를 보지 않고 속으로 말하면서 외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대사 과정을 외운다고 하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 흐름 속 어떤 조효수들이 작용하는지 말로 남한테 설명해 주듯이 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많이 필요 없는 과목이지만 통으로 암기해야 하는 과목들은 백지 암기법으로 외웠습니다. 백지에 내가 아는 내용을 적어보고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은 다른 색깔 볼펜으로 다시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비타민 B1에 대한 백지 암기를 한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내가 아는 부분을 적고 모르는 내용은 단거나 노트를 보면서 빨간색 볼펜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의 비율이 크지만 꾸준하게 백지 암기법을 하다 보면 점점 본인에게 기억나는 내용들이 비율이 커지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3가지 키워드인 학점관리, 시간관리, 경험관리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점관리 첫 번째는 워드 정리하기로 왜 하필 워드로 정리를 할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과 특성상 주관식이나 단답형, 괄호 채우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두고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일일이 1학년 때는 적어서 외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너무 아깝고 저의 팔만 아파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용도로 워드를 이용했습니다. 노트 필기가 편하신 분들은 노트 필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부분들을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노트 필기가 좋은 방법이겠지만 워드 정리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고 시간이 노트 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든다는 점이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방법을 꼭 선택하여서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팁은 워드냐 노트 필기냐가 아닌 수업 시간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옆 사진의 경우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워드로 다 정리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복지론 정리, 부모교육 종강고사 정리 등 저만의 방식으로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부분, 강조하신 부분, 시험 범위 등을 정리해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다 보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부분을 또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워드 정리가 또 간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목별로 학기별로 파일이나 자료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학년 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강의 자료나 과제가 매우 늘어났고 워드로 정리하는 습관이 되어진 저는 모든 자료들을 언젠가는 사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가족관계,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 의사결정과 위험 관리 등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서는 1주차, 2주차, 3주차, 강의 자료나 그 안에 있었던 과제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꼭 마지막에는 기말 정리와 또 주관식, 문제, 개인 성찰 일지까지 한 과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건강에 사용했던 자료가 아동 상담을 외울 때 어려워서 쓰이고 또 소비자와 시장에서 공부했던 자료가 소비자 법과정책에서 과제로 나오면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지 공부법입니다. A4 용지에 반으로 접은 후 미리 문제들을 적은 후에 외운 것을 안 보고 반복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적다가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했던 작업들입니다. A4 용지가 아까우시다면 이면지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보시고 시험 연습도 하고 이 손에 문장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적으면서 공부를 한다면 또 주관식이 많은 저희 과에서는 시험을 치실 때 긴장하여도 술술 적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백지 공부법은 시험 치기 3일 전부터 하였으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정리를 한 후 워드 정리한 자료들을 보면서 달달달 외운 이후에 이 백지 공부법을 도입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팔이나 손이 아프다면 적지 않고 대부분 덜 외웠던 문장을 위주로 다시 공부를 하였는데요. 팔이 아프거나 손이 아픈데 그 다음날 시험에 또 그런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장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말하면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한다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외운다는 등 자신만의 암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장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안 외워지는 문장은 끝까지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만의 문장으로 이해를 하고 외우려고 한다면 쉬울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용어의 의미가 너무 어려워서 외우기 힘들었는데 실제 봉사나 경험을 했던 걸 떠올리면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였구나 라고 접목을 시키면서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문장으로 이해하고 외운다면 시험을 칠 때에도 자신만의 문장으로서 적기 때문에 정말 술술 적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짜투리 시간은 우주 공강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학교를 안 가는 공강, 학교를 오고 가는 시간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만의 시험 기간 공부 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 기간은 대략 2주 정도이고
시험 범위를 알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 중요한 부분들은 워드로 정리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공부 스타일은 숲을 본 후 나무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선 교재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목차를 활용합니다. 대단원을 파악한 후 대단원 안에는 어떤 소단원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그 후에 교재를 읽습니다. 교재를 읽을 때에도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핵심 문장을 파악하며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읽을 때에는 핵심 문장들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후 종이에 혹은 한글 파일에 내가 교재를 읽으면서 밑줄 그은 핵심 문장들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만의 암기 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기 팁은 문장 끊어 읽기입니다. 교직 과목과 전공 과목의 시험은 주로 서술형이라서 암기가 이루어져야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저의 암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를 할 때 저만의 암기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장들을 끊어 읽으면서 익숙해질 만큼 소리내며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어느 정도 외워진다 싶으면 안 보고 말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다 보니 룸메가 없으면 방에서 혹은 기숙사 비상 계단에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며 암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의 반복화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암기를 하고 잤다면 다음날 일어나 어제 암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암기를 한 후 다른 교과목의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시험 전날까지 5번 이상 한 번 더 암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기를 해도 안 외워지는 문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의 예시와 같이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장점에 대해 암기를 할 때 통, 계, 질, 대라는 단어를 딴 후 바로 이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게 통계의 질은 매우 커 라는 말을 만들어 암기를 하였습니다. 또 저는 암기를 할 때 자음을 활용하여 암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전쟁사라는 교양 과목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월남 파병이 우리나라에게 미친 영향을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에서 4가지 문장의 정답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암기 방법을 사용하여 이 4가지 문장에서 각각 앞글자씩 국, 주, 신, 간이라는 단어를 따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4가지 각각의 문장을 암기하기 위해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지읒과 주를 체크하여 지읒이라는 자음을 활용하여 주한 미군에 계속 주둔을 보장하면서 라는 문장을 암기하였고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자음 기역과 국을 체크하여 국가 발전과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국위 선양의 계기가 되었다 라는 문장을 연결하여 암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공부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고 완전한 노력파였기에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 공부한 것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험 주차별 공부인데요.
첫 번째, 강의 복습 및 이해 못한 부분 내용 체크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보통 시험 기간을 남들보다 조금 길게 잡은 편이기도 합니다. 약 3에서 4주 정도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저의 성격상 벼락치기와는 조금 맞지 않았고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보아야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강의들이 보통 암기를 무효화하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벼락치기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 길게 잡은 이유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집중하는 시간이 길 수 있지만 시험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면 집중력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매일 모든 강의가 끝난 오후나 저녁에 강의 정리 및 복습을 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는 복충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일 때는 교수님이 도어에 강의를 올려주시면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제는 전체 대면이 된 경우에는 그때 강의 시간에 놓친 부분들은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마친 뒤에 복습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각 주제별 암기인데요.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보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목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암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암기의 속도도 빨라지고 공부하는데 시간도 단축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시험 며칠 전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으면서 그로 인해 저는 총 시험 전에 3번 이상은 시험 범위를 한 번씩 훑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후 세 번째, 마지막은 스스로 총정리해보기인데요. 이제 시험 직전에는 각자가 정리한 요약본이나 암기할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정리본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암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조금 헷갈리거나 부족 보완한 점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곧 2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만큼 아직 학과 전공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직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보통 어떤 준비를 하나요? 저만의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 준비물은 4개입니다. 앞서 말했던 저희 나만의 간결 요약지, 두 번째는 교수님의 PPT, 세 번째는 초간결 요약지용 A4, 네 번째는 키워드 작성용 A4입니다. 교수님 PPT는 대부분 있지만 없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없다면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직전 저희 대비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교수님 PPT와 저희 요약지를 비교하면서 빠진 부분을 채웁니다. 교수님 PPT와 아까 주차별로 기록을 했으니 1주차 내용과 1주차 PPT를 비교하고 2주차 내용과 2주차 PPT를 비교하며 부족한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또 2번에서 읽으면서 중요하거나 이 내용 못 외우겠다, 이거 잘 까먹겠다 싶은 거는 초간결 요약지에 짧게 적습니다. 세 번째는 각 챕터별 소단원 주제는 키워드 작성 용지에 주제만 단어 형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작성 용지에 작성된 주제만을 보고 해당 내용을 암기하여 말해봅니다. 다섯 번째, 설명이 올바른지, 내가 방금 4번에서 했던 설명이 올바른지 초간결 요약지나 요약지를 통해서 재확인합니다. 이 4, 5번 과정을 반복하는 게 저희 시험 직접 대비 과정입니다. 먼저 초간결 요약지 내용입니다. 간결 요약지가 왼쪽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작성한 간결 요약지인데 이 내용을 초간결 요약지로 옮기게 된다면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꺽쇠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고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요약을 해서 종류, 학습, 원리, 기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나누어서 간결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 초간결 요약지를 할 때는 A4 한 페이지 내로 아니면은 A4 양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용지는 가로로 두어서 좀 더 넓게 씁니다. 또 수기로 간단하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수기로 하고 이제 각 주제별의 내용 순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를 신경 쓰면 다음에 이 내용 예측하고 이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초간결 요약지가 대충 완성된다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가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안에 내부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짧게 설명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일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거는 교수님과 실습을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문제를 가려놓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그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다음은 키워드 요약지입니다. 키워드 요약지는 초간결 요약지에서 주제 내용을 설정했던 것이 있는데요. 주제 내용의 꺽쇠에 포함되는 해당 내용을 키워드 요약지에 적어줍니다. 이때 랜덤한 순서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A4 용지 한 페이지 내로 가로 방향으로 씁니다. 키워드 요약지가 대강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제 내용만 띄워놓고 부분일치? 저건 뭐였지? 난 설명할 수 있어 하고 설명을 하고 아까 요약지를 앞서 간결 요약지로 돌아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은 금방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랐나요? 네, 올랐습니다. 1학년 1학기 3.12의 학점이었던 저는 매 학기 약 0.4점씩 상승하며 현재 4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자신에 맞는 공부법이 있지만 저는 저만의 필기법 그리고 암기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공부 방법에 대해 톱니바퀴 공부 방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제가 배우는 과목 중에 톱니바퀴 기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기전은 상부, 중부, 하부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하나의 인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도 그 기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강 이후 나간 진도 공부하기. 그것을 첫 번째 톱니바퀴 굴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새로 나간 진도 공부하기. 그 두 번째 톱니바퀴 굴리기. 세 번째, 전체 복습하기를 세 번째 톱니바퀴 굴리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러갈 때 하나의 시험이 완성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하늘색 화살표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2주 동안 개강 이후 나간 진도들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9월 1일 날 개강을 했다고 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간 진도를 이 2주 동안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2주는 10월 1일부터 14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나가는 진도들을 매일매일 수업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연두색 화살표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2주 동안 나간 진도들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2주 동안 나간 진도들은 10월 1일에서 10월 14일 동안 나간 진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나가는 진도들 또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간 진도들은 10월 15일부터 21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공부의 양이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5일부터 21일 동안 나간 진도들은 매일매일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 간단한 복습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공부와 복습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1, 2주 동안 공부했던 외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노란색 화살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나가는 진도들을 공부해 주시고 전체 내용을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전주이기 때문에 앞서 1, 2, 3주 동안 부족했던 내용이나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기간 동안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 3, 4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톱니바퀴를 굴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수법입니다. 분수법은 쉽게 말하면 중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체해부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로 계획하였다면 1일차에는 1장에서 35장을 외우고 2일차에는 앞서 1일차에 외웠던 1장에서 35장의 간단한 복습과 함께 새로운 1장에서 35장을 외워주시는 것입니다. 3일차에는 1장에서 70장, 앞서 1, 2일차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고 새로운 1장에서 35장을 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수법을 사용하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좋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체 내용을 1, 2주차에 1회독, 3주차에 2회독, 4주차에 3회독 매일매일 중첩해서 공부하는 양까지 합쳐 앞부분은 최대 7회독, 뒷부분은 최소 3회독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사용하기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때 꼭 4주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부 방법의 가장 핵심은 시간 분배입니다. 꼭 4주 전부터 아니라도 2주 전, 3주 전부터 하더라도 매일매일 시간 분배를 잘 하고 과목별로 계획을 잘 세워 공부를 한다면 2주 전, 3주 전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일정이나 학과 일정이 바쁜 경우 2주 전, 3주 전부터 앞서 말씀드린 계획, 시간 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공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존 1학년 때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 분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시간이 부족하거나 전체 과목을 다 못 보고 과목별로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백지 공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지 공부 방법은 제가 공부한 내용, 외운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나 이면지, 노트에 기억이 나는 것대로 적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학습에 대한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시험 전날, 시험 전주까지 쪽박하게 공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현재의 공부 방법을 찾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공부를 시행하고 공부를 다 한 후에는 자유롭게 자유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충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공부에 대한 능률도 올라가고 시험 전주에 부담 없이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과목별 시험 유형은 다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학습법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해라. 두 번째, 최소 3회독은 해라. 세 번째, 집중이 안 될 때면 화면 공유를 해라. 이렇게 키워드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별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해 바탕 공부입니다.
앞서 교과목별 설명을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시는 이렇게 모두 필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동아리에서 하는 멘토링을 통해 학과 선배가 만들어준 내용으로만 암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족보라고 하죠. 이것만 외웠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출제되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문제가 나왔고 이해 없이 무작정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지문이 아닐 경우 외운 내용을 활용하지도 응용해서 시험지를 써내려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응용이 되어 출제되든 그에 맞춰 배운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과제를 할 때나 공모전에 나갈 때 응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예시도 많이 들어주시고 사회 이슈들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사례로만 여기지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메모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공모전이나 과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수업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든 내용을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소 3회독입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모든 교과목을 최소 3회독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이 공부 방법은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자격증 공부할 때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1회독은 교재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며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때 암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해야 집중도 잘 되고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의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고 입으로 조용히 따라 읽으며 1회독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번 시험 기간 때 실제로 사용했던 노트의 일부분을 예시로 들며 설명하겠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1회독을 한 것입니다. 이후 2회독은 요점별로 정리하고 세분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에 정리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형광펜을 칠하고 나의 언어로 부연 설명을 적고 예시를 쓰면서 전체적인 내용 및 주요 용어들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고 연필로 적은 부분이 바로 예시를 쓰며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용어들을 바탕으로 관련된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용 예시를 생각해보며 머리에 입력하는 3회독을 시작합니다. 노트에 세분화시킨 내용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며 전체적인 흐름 이해와 용어별로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교육과정인 관광자원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그림과 같이 관광구조의 3체계를 배웁니다. 관광 객체, 관광 주체, 관광 매체로 정리되며 이를 무작정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암기만 하다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과 섞여 헷갈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예시를 들어보며 이해를 바탕으로 용어를 암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 여행을 떠나는 관광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서울로 여행을 가면 롯데월드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다양한 체험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테마파크, 건축물, 체험 등 내가 여행이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들을 관광객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체인 롯데월드까지 관광 주체인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것들을 관광 매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 정리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이면지를 활용하여 선생님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며 앞에 스토리텔링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4회독, 5회독 계속해서 다독을 하며 공부를 합니다. 사례를 들고 스토리를 엮어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해 준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며 이면지가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의 학습 전략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외워졌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빈칸을 직접 만들어 보고 스스로 채워가며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화면 공유입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페이스톡이나 줌으로 음소거를 한 후 화면만 공유하여 친구와 함께 공부합니다. 이 방법은 휴대폰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방법입니다. 타임랩스를 시험 기간 때 사람들이 찍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음소거 페이스톡이나 줌을 활용하는 이유는 각자가 집중이 잘 되는 혼자만의 공간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와 영상 속으로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극제의 역할로서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화면이 공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눈치를 보게 되고 휴대폰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교과목 특성상 외워야 하는 내용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내용들과 결합하여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이 방법은 학습 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에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싶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의 학습 전략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작정 외우는 공부법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자. 두 번째, 최소 3회독, 3번 이상 내용을 들여다보자. 세 번째, 화면 공유를 활용하여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자입니다. 이러한 저의 학습법은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되며 전공 학습뿐만 아니라 자격증 공부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